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홍준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시퀀스만의 수학식인 부울대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울대수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논리식을 간소화시킬 때, 이렇게 긴 논리식을 훅 하고 어떻게, 그렇죠, 간소화시킬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시퀀스만의 수학식인데요. 이때 우리가 다뤄야 되는 몇 가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그 간소화 방법을 논리합, 논리곱, 그리고 배분의 정리를 이용하여 사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울대수를 배우는 데 있어서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부울대수, 이러한 논리합, 논리곱, 배분의 정리를 사용하실 때는 바로 이진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자, 이진법은 우리가 0과 1을 가지고 어떠한 수치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수학식을 만들 때 바로 이 0과 1이라는 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 0과 1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이 0을 얘기할 때는요, 어떠한 회로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개방. 선생님, 개방이라는 거는 회로가 끊어져 있다는 거 아닌가요? 맞죠. 한마디로 어떠한 회로가 어떻게 휙 하고 열려 있는 거를 개방되었다고 얘기를 하겠죠. 아, 회로가 끊어져 있구나 라는 걸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이라는 건요, 단락된 상황을 우리가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단락은요, 이을 단자를 써서 회로가 붙어 있는 건데요. 그렇죠. 어떠한 회로가 떨어져 있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그쵸, 붙어 있는 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1이라는 표현법이라는 거. 따라서 우리가 0과 1, 자, 또는요, 우리가 얘네들을 하이나 로우 같은 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0을요, 어디서는 로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1을 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각종 문제 같은 걸 풀면서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논리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합은 우리가 더하기 아닌가요? 영어로는 플러스, 그렇죠? 그러한 더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식과는 약간 다르다는 거겠죠. 자,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선생님, 첫 번째 걸 보니까 일반 수학식이랑 똑같습니다. 어떠한 x에 0을 더했더니 그냥 x가 나오네요. 에헤, 이거 별거 아닌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밑에 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1을 봤더니 뭐가 나와요? 1이 나오네요. 이런 맙소사. 그렇죠?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논리합을 표현할 때는요, 얘는 하나의 5어 회로와도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5어 회로기 때문에 우리는 병렬 회로와도 같다고 봅니다. 제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논리식을 어떻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접점화 시켜서 이해하면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이 모든 식들을 유접점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x라는 입력과 0이라는 개방 상태를 이렇게 플러스, 한마디로 5월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는 병렬이기 때문에 어떠한 입력 단자 두 개가 이렇게 병렬 상태로 표현되겠고, 그리고 밑에 어떠한 출력이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요, 이 출력 자체가 뭐냐,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공부하는 거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접점들의 최소 개수를 만드는 방식, 한마디로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방식을 공부하는 거죠. 자, 만약에 얘가 R이라는 계정기라고 저희가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이 식은요, 여기 있는 이 식은 R이 현재는 빠져 있는 겁니다. R이라는 출력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이 R이라는 출력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접점들의 개수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표현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X라는 입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X라는 이렇게 A 접점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0이라는 개방이 있대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개방 상태죠? 아무것도 표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뭔가요?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없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쪽을 없애줘도 무관하다는 거겠죠. 왜? 이 회로는요, X가 입력이 발생하면은 출력이 나오겠고,
x의 입력이 발생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은 출력이 나오지 않는 회로. 따라서 뭐 x만의 회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만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결과식이 뭐예요? x만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울대수를 배우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논리식에 간소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얘도 어떻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어떠한 x라는 입력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뭐예요? 그렇죠. 1이라는 단락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쪽에 x의 입력이 이렇게 있겠고 그리고 얘는 1이라고 했어요. 1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단락. 그러면은 여기가 연결이 돼 있대요. 선생님. 회로를 그냥 연결시키면요. 제가 알기로는 전류가 글로 다 빠져나가는데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던 전류는요. X가 동작을 하면은 물론 이쪽으로도 빠지긴 하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항상 어디로?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을 겁니다. 자, X가 동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전류는 어디로? 그렇죠. 이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까 X가 필요하다 안 하다? X가 필요 없더라. X는 뭐? 갔다가 슝 하고 던져주면 되더라. 그럼 뭐만 남아요? 그쵸. 단락 상태인 1만 남게 되겠죠. 바로 이게 1의 위력입니다. 어떠한 입력 변수가 아무리 길게 있더라도 뭐 1만을 더해준다면 무조건 뭐가 돼요? 1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왜? 단락 상태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아무리 긴 공식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1만 더해주면요. 무조건 1로 변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 x 플러스 x라는 값이 있네요. 그러면 얘 또한 뭘로? 그렇죠. 그림으로 공부해야죠. 그럼 이번에도 x라는 어떠한 입력 변수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x 두 개를 가지고 출력이 나올 텐데요. 첫 번째 입력 x가 있겠고 두 번째 입력 x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쌍둥이와도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회로를 만들 때 굳이 필요 없이 이렇게 똑같은 거를 만들 두 가지 길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똑같은 이러한 병렬 회로가 있을 경우에 하나를 삭제해줘도 출력에는 전혀 무관하더라. 따라서 어떠한 것에 똑같은 어떠한 것을 더해주면은 뭐 하나만 남으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림을 보며 이렇게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x 플러스 x에 바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얘 또한 어떻게 그림으로 한번 보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x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뭐 x의 바가 병렬로 연결이 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쪽에 x라는 하나의 이렇게 입력 단자가 있고 이번에는 x의 바라는 B접점의 입력 단자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전원을 첫 번째 인가를 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원이 인가됐어요. 그러면은 전류가 최초에 어디로 흐를까요? 그렇죠. 전류가 최초에 이쪽을 향해서 막 흐를 겁니다. 왜? x가 B접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가 단락 상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만약에 x의 입력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죠. 바로 이 x가 이동을 하면서 여기가 붙겠죠. 그리고 얘는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상황인 x의 입력이 발생했을 때는 자, 전류가 일로 와서 어디로? 이쪽으로 해서 흐르겠죠. x가 움직이든 않든 무조건적으로 뭐가? 출력이 나오는 회로. 무슨 회로? 단락 회로. 따라서 지금 얘는 어때요? 어떠한 것과 그 어떠한 것의 부정, B접점을 병렬로 연결한다면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출력이 나온다. 한마디로 단락 상황과 똑같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논리합 같은 경우는요. 항상 뭘로? 그쵸. 유접점 그림으로 한 번씩 그려보면서 이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논리 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곱은요. 자, 우리가 아까 논리 합을 공부했을 때 5월이라고 했죠? 근데 곱은 뭐와도 같다? 그렇죠. and와도 같더라. 자, 그러면은 and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는 5업 병렬이었고 이번엔 and 직렬인데
이러한 직렬 상태를 지금 식으로 쫙 표현해 놓은 거를 뭘로? 유접점으로 변화시켜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그림으로 본다면요. 어떠한 입력 변수 하나가 있고 밑에도 입력 변수가 있고 출력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입력 변수가 뭐다? 그렇죠. x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입력 변수는 뭐다? 그렇죠. 0이니까 개방이더라. 그러면은 개방이면은 지금 현재 상태가 뭐다? 이 상태가 0인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시기에 이 회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끊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입력이 있든 없든 x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출력이 발생할까요? 아니죠. 출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건 무슨 회로? 개방된 회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어떠한 x에다가 이번에는 단락 상황을 밑에 만든 거죠. 그러면은 단락 상황을 만들었다는 건요. 여기다가 x 입력을 놓고 밑에다가 그렇죠. 이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로는요. 어떻게 그려보면요. 이러한 회로랑 똑같겠죠. 여기다가 뿅 놓고 그냥 여기다 x 하나 놓은 거랑 똑같겠죠. 왜? 밑에가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그렇죠. 어떠한 수에 1을 곱하면은 자기 자신만 남더라 라는 거를 우리는 이 회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로 어떠한 x에다가 x를 곱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어떻게 직렬로 입력 단자 두 개를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위에가 x라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도 뭐? 그렇죠. x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x가 움직인다면 입력이 있다면은 어떻게 회로가 연결이 돼서 전류가 흐르겠고 x 입력이 없다면 둘 다 떨어질 테니까 흐르지 않겠죠. 그런데 굳이 얘네를 두 개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따라서 우리는 뭐 하나를 지워줘도 똑같은 출력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을 곱했을 때는 하나만 남더라.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x라고 안 돼 있고 a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만? 그렇죠. a만 남는다는 거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맨 밑에 있는 x와 x의 발을 곱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또 뭐 입력 변수 x 하나 있겠고 밑에 x 바가 하나 오겠네요. 그리고 출력이 나올 텐데요. 자, 이번에는 x를 하나 a 접점을 이렇게 놔주고요. 하나는 b 접점으로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x가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출력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위에가 뭐 끊겨져 있으니까요. 그럼 x가 움직였다고 한번 볼까요? 자, x가 움직이면은 얘는 붙지만 밑에가 어떻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또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얘는 출력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회로랑 똑같다? 그렇죠. 개방 회로와 똑같더라. 떨어진 회로와 똑같더라. 한마디로 뭐?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출력이 나오지 않는 개방 회로가 된다는 점. 반드시 이것들도요. 뭐 하자? 그렇죠. 우리 그림으로 연습하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배분의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분의 정리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수학식과 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뒤에 있는 식들 중에 바로 이 밑에 식, 요거는 바로 시퀀스에서만 통용되는 수학식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바로 곱셈과 덧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곱셈과 덧셈을 표현할 때 가로라는 게 있으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로 안의 것을 먼저 이렇게 연산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원래 곱이 먼저고 합이 뒤늦게 하는 게 맞죠. 하지만 가로가 있으면 당연히 이 식은요. y 플러스 z를 먼저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간소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푸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크게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이 x와 y를 한번 곱하고 그리고 이 x와 z를 한번 곱해서 그 각각을 더하면은 어떻게? 그렇죠.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푸는 해결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x, y 플러스
x 곱하기 z 두 개를 뭐하자? 더해주면 된다. 한마디로 각각의 곱을 해서 더해주면 되는 게 바로 뭐다? 배분의 정리더라. 자, 그런데 밑에 식을 보면요. 오,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 제가 봐도 이상해요. 왜? 시퀀스에서만 쓰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식을 딱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뭐예요? 그냥 얘는 더 이상 간소화나 아니면은 풀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시퀀스에선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식을요. 어떻게? 그쵸. 위의 식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식을 봤을 때는 이걸 당연히 먼저 하는 게 맞죠. 곱셈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다시 풀어헤칠 수가 있는데요. 위와 같이 얘와 얘를 먼저 더하고 얘와 얘를 더해서 그 다음에 뭐를? 둘을 곱하면은 똑같은 등가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한번 봤더니 바로 이 x와 y를 더하고 x와 z를 더한 거를 뭐해? 그렇죠. 곱해. 이러한 식이 가능한 게 뭐다? 그렇죠. 시퀀스만의 배분의 정리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식은요. 시험과 직접적으로 직결된 공식은 아닙니다. 물론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이런 거를 보여드리긴 해요. 이걸 사용한 거를요. 하지만 매번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큰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런 일반 수학식만 잘 기억해 두시고 앞에서 배운 논리 합과 곱에 대해서만 조금 신경 써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